마그네슘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부작용 신호를 무시한 채 과량 섭취하다가 더 치명적인 상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터약사입니다. 마그네슘의 부작용, 상대적으로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복통 같은 증상부터 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심각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보거나 마그네슘의 형태를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설사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마그네슘의 부작용이죠. 마그네슘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 인터넷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그네슘과 다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설사 부작용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마그네슘의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양전하인 마그네슘이 음전하인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요, 변이 더 묽어지게 되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흡수율이 낮은 이 수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 국내에서는 변비약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수산화 마그네슘보다는 덜하지만 이 산화 마그네슘도 다른 형태의 마그네슘보다는 변을 좀 더 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사 부작용이 좀 심하다, 이런 분들 수산화, 산화 마그네슘 형태보다는 유기산, 킬레이트 마그네슘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 바로 저혈압입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정상적인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요,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혈압도 매우 낮고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고 몸도 좀 여위시고 나이도 있으신 분들, 마그네슘 섭취 시 혹시 어지럽거나 저혈압 증상들이 심해진다, 이러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고마그네슘 혈증이 발생하면요, 저혈압을 비롯해서 오심, 구토, 졸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기려면 마그네슘을 정말 과량, 장기간 먹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확률이 높겠죠. 일반적인 용량을 섭취하고 저혈압이 올 확률 매우 적지만요, 그래도 이런 증상을 자꾸 느끼신다, 먹을 때마다 자꾸 생긴다, 이러면 마그네슘 함량을 반으로 좀 줄여보시거나 그래도 그러면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맥이 매우 느린 경우 서맥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서맥이라는 게 1분당 맥박수가 60회 이하로 느려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어지러움증, 무기력증, 진짜 심한 경우는 기절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마라톤을 하거나요, 수영선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 평소에 심장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분들보다 맥박이 좀 느린 경우가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저혈압을 동반한 서맥이 있는 분들 또는 서맥형 부정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원래 마그네슘은 심방세동 같은 다양한 부정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방실 차단이 있는 서맥형 부정맥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과해지면 오히려 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서맥형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중증 근무력증이 있는 분들. 근무력증은 신경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근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눈꺼풀이 처지고 복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발음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심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마그네슘이 너도나도 좋다라고 하니까요, 부작정 따라 드시게 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이완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서는요, 일반적인 경구용보다 또는 경구용의 용량보다 다량으로 주사를 맞았을 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의 마그네슘도 중증 근무력증 환자는 무조건 못 먹어,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많은 양을 드시는 것, 이것만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나쁜 경우, 특히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고마그네슘 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배설이 잘 안 돼서 몸에 쌓이게 되고 심장이나 간 또는 신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기능이 조금 약하다, 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GFR 수치라든지 크레아티닌 수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투석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몇 개월 또 몇 년까지 안전하냐, 이런 정확한 자료가 있거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의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요, 몇 년에 걸쳐 한 임상 데이터들을 흔히 볼 수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장기간 먹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적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면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다만 과량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의 기질적인 원인이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용량을 감량해서 적절한 기간만 드시는 게 이 부작용의 발생 위험률을 낮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요, 200에서 400ml 정도 사이에서 조절해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약사로서 상담하면서 겪은 대부분의 마그네슘 부작용, 이 설사나 복통, 부글거림 같은 위장장애였습니다. 가끔 어지럽거나 혈압이 더 떨어지더라 이런 피드백들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비타민 B군, 비타민 C보다 더 흔하거나 더 많다, 더 자주 있다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안전한 용량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안전한 마그네슘이다 하더라도 본인이 섭취한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바로바로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저희 리틀약사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